안녕하세요. 20년간 노화를 연구해온 박정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람만 만나면 늘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심각한 위험을 앓게 됐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 대상포진까지 겹쳐서 60대 때 3년 넘게 정말 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건강 공부를 시작했고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저의 건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제게 해가 되는 관계를 다 정리했고 덕분에 잠도 깊이 자서인지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예전에는 3시간도 못하던 산책도 이제는 거뜬히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전보다 안색이 너무 좋아졌다며 비결을 물어보십니다. 이 비결을 저도 20년 전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관계가 있다면 저처럼 질질 끌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셔서 부디 건강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노화박사 박정순 선생님께 건강 비결을 묻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젊게 살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선생님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기만 해도 놀라울 정도로 안색이 달라지고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 몸 구석구석에서 증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박정순 선생님뿐만 아니라 항상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분들은 늘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기분뿐만 아니라 나를 더 늙게 만드는 사람 3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이 관계만 멀리 하셔도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간관계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를 빨리 늙게 만드는 사람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이기적인 카멜레온 같은 사람입니다. 퇴직하고 5년쯤 지났을까요? 오랫동안 연락 없던 옛 직장 동료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반갑게 식사도 하고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식사 마칠 때쯤 갑자기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기 아들내미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연락 와서 기분이 참 좋았다 싶었는데 제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걸 알고 연락한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청첩장을 받고 나서도 몇 번 더 연락하며 지냈는데 문득 이 사람이 청첩장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투자까지 권유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투자를 거절하자 그 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6개월 후 비슷한 패턴으로 연락이 왔는데 그제야 깨달았죠.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지갑으로 생각한다는 걸요. 여러분, 이기적인 카멜레온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우정과 관심을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큰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려 합니다.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라며 마치 늘 생각했던 사람처럼 다가오죠. 하지만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은 후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만남 초반에는 관심과 칭찬을 과하게 표현하면서 접근합니다. 교묘한 사람들은 작은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커피 기프티콘이나 간단한 간식을 보내면서 늘 고마웠어 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죠. 이는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교묘하게 사용하면서 곧 있을 부탁을 위한 밑바탕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너밖에 없어,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처럼 특별함을 강조하는 말로 마음을 움직이려 하죠. 이런 말들은 대부분 진심이 결여된 과장된 표현입니다. 셋째,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태도가 급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설령 결혼식에 참석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카멜레온과 얽힌 관계는 단순히 기분만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체 건강까지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버드대의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상호 존중과 진정성이 결여된 가식적인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마치 일회용 물건처럼 소비된다는 느낌에 빠져 무기력해지기 쉽죠. 무엇보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처럼 마음을 터놓았던 대상이 이렇다면 상처가 훨씬 크게 다가오고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처럼 인간관계도 한쪽만 너무 퍼주거나 상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 둘 다 상처 입고 지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고 모두 이기적인 카멜레온이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바빴을 수도 있고 표현이 서투를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이야기는 늘 외면당하고 매번 연락이 부탁이나 요청으로만 시작된다면 그 관계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관계라는 건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서로가 편안하고 건강해지는데 어느 한쪽만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카멜레온을 사회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친절한 사람을 경계하세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접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목적 혹은 나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물어보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나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 힘들 때 기쁠 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기적인 카멜레온에게 뺏기지 마세요.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대화만 하면 항상 근데 그거 안 되라며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손절하세요. 저는 퇴직하고 무료한 일상의 동창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항상 좀 자신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누군가 말만 하면 근데 내 생각은 달라 하며 그 어떤 말도 수긍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성격인갑다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그때부터 폭망 예언을 하더라고요. 주식 거품 곧 빠져서 큰 손해 볼 거라든지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다 안 좋게 끝난다든지 항상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려 애썼는데 다른 건 몰라도 주식만큼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종목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괜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 친구 말대로 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마음 한켠에 깔려 있으니 밤에 잠도 설치고 간단한 식사 후에도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마라톤 취미를 갖고 있던 제가 달리기를 한 지 10분도 안 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게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으신가요? 혈압이 평소보다 좀 높네요. 신경 쓰는 거 가급적 하지 마세요. 심하면 쇼크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작은 독처럼 서서히 몸에 퍼져갑니다. 이런 사람과 가능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대신 다른 화제로 돌려보려고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모임 횟수나 대화 시간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군가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기가 빨리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힘들다는 느낌이 들면 혹시라도 주변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동양의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생각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 바이러스형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부정적인 면만 보고 그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립니다. 이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좋은 소식에도 근데, 그래도 라는 말로 시작하며 대화의 90%가 불평, 비난, 걱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문제, 이런 식으로 시도해보면 어때요? 하고 제안해도 아, 그건 이미 안 되는 거야 라며 듣기도 전에 단칼에 부정합니다. 결국 대화를 하다 보면 뭐든 다 안 된다는 결론만 남아 주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둘째, 작은 일에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가벼운 날씨 얘기나 일상 속 작은 실패까지도 큰일 났네, 세상 망했어 식으로 과장해 말합니다. 이들이 자주 쓰는 말은 안 돼, 힘들어, 될 리가 있나 같은 부정적 단어들이죠. 셋째,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나 성취까지 깎아내립니다. 누군가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말하면 그거 잠깐뿐이야, 금방 안 좋은 일 생길 걸 같은 반응이 돌아옵니다. 자신만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밝은 기운까지 갉아먹는 걸 무의식적으로 즐기는 듯 보이기도 하죠. 하버드의 장기 심리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야기하고 이는 우울감은 물론 신체 면역력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서적으로 전염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흡수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 부정성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다면 그 스트레스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 시간 제한을 두세요. 부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다른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선택하세요. 둘째, 내 감정을 1순위로 두세요. 늘 듣다 보면 내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서 그 얘기는 다음에 하죠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됩니다. 부정 바이러스형에게는 무조건 맞춰주기보다 스스로 보호막을 치는 게 우선입니다. 셋째, 과감히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통하지 않고 내 삶까지 망가진다면 지속적으로 같은 에너지를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적정 거리를 유지하거나 만나는 빈도를 낮추는 게 나를 보호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두 마디 부정적인 말이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경각심을 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난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포장하는 사람이라면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게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지름길이란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늘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오늘 당장 끊으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꼭 찾아뵐게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도 가져갈게요. 78세 윤명자 씨가 몇 달 전에 딸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하지만 딸은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바쁘긴 한가 봐요. 항상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요. 워낙 바쁘니까 이해해요. 윤 씨의 말투에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지만 말투는 은근히 실망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딸의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죠. 오겠다고 말하니까 기다리게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집 청소하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고 그런데 당일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하는 전화가 오면 허탈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 이번엔 진짜로 꼭 할 거야 라고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음엔 진짜 시간 내서 도와줄게 라고 하지만 결국 연락 없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달라질 거야 라고 하지만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번지르르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며 항상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변명을 합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늘 지켜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생기는 만성 스트레스가 몸속에서 노화를 방어해주는 텔로미어라는 염색체를 망가뜨린다고 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오래 노출될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 노화가 앞당겨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존감까지 조금씩 깎입니다. 또 심리적 불안정은 면역력도 떨어뜨려 실제 몸까지 빨리 지치고 늙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명확하게 서운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 없이 신경 안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레니티 프레이어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할 평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 이건 내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아닌 문제를 구분해 보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반대로 오히려 폭삭 늙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잘못된 관계에 마음을 쓰느라 소중한 에너지까지 잃어버린다면 결국 몸도 마음도 먼저 늙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박사 박정순 선생님께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물었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답하신 게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 어떤 관계가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또 나에게 힘을 주는가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사연은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내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꼭 한 번쯤 돌아보고 나 자신을 더 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함께 나눠주세요. 조금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